안녕하십니까. 블로그 아침 한개입니다. 오늘은 뭐 이제 특별한 군사 소식은 아니고요. 제 블로그의 독자분들이 종전선언에 관해서 의견을 좀 달라고 요청하신 것들이 있어서 오늘은 동영상이 아니고 그냥 설명식으로 제 의견을 좀 피력을 해보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현 대통령이 유엔에서 쏘아 올린 한반도 종전선언 제안이 다시 대한민국을 심하게 흔들고 있습니다. 임기를 몇 개월 남겨놓지도 않은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중에 실현 불가능한 일을 국내 정치권과 사전 조율도 없이 국제사회에서 발표하는 모습을 보고 본인은 참으로 많은 생각을 했던 장면입니다. 취임사에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소통을 강조하던 사람이 맞나 싶기도 하고, 차기 정권이 누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국가적 대사를 저렇게 자신의 생각대로 멋대로 국제사회에 발표하는 것이 진정 대한민국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차기 정권 창출을 위해 북한과 모종의 협력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종전선언 제안이 있고 나서 북한은 아주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이 카운터 파트너가 김여정입니다. 왜 이 여자를 자꾸 언론에서 언급을 하고 보도를 하는지 그 의도가 너무 불순합니다. 물론 조선노동당의 결정사항을 대신해서 발표를 하는 스피커일 뿐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제안을 했기 때문에 북한의 카운터 파트너는 김정은이 되어야 국격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국내 언론들은, 특히 기자 양반들은 무슨 생각들을 하고 사는지 모르겠지만, 왜 타이틀에 자꾸 이 어리디 어린 이 여자를 타이틀에 자꾸 뽑아냈는지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 노동당 권력 서열 5위 안에도 못 끼는 새파란 여자입니다. 그런 여자가 발표하는 거를 북한 노동당의 전체 의견이라고 하더라도 김정은이 나와서 카운터 파트너 역할을 해주어야지, 저런 여자가 나와서 설치는 거를 국내 언론이 앞장서서 보도를 해준다라는 그 보도 자세와 태도가 정말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더 문제는 통일부와 청와대가 저런 새파란 여자, 김여정과 같은 새파란 여자가 말 한마디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정말 국가의 행정기관이고, 대한민국의 삼권 분립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행정부에 수뇌부가 있는 청와대인지 정말 의심스럽기에 한량이 없습니다. 거기에 이 여자가 발표하는 성명서와 통일부 및 청와대가 호응을 하는 게 척척 합이 맞습니다. 심지어 저는 무슨 생각까지 하냐면, 유엔 총회에 가기 전에 모종의 채널을 통해서 종전협상을 에드벌룬으로 대한민국이 좀 띄워주면 그걸 갖고 화합하는 방식으로 북한이 어떤 태도 변화를 주겠다 라고 하는 합의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정도로 너무 급박하게 상황이 진행이 됩니다.
국내 언론과 다친 그 대북 전문가들이 이 문제를 참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별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천편일률적으로 종전선언의 제안을 칭찬만 할 뿐 이 종전선언 제안이 가지고 있는 핵심 문제가 무엇인지를 국민에게 전달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은 이 종전선언 문제를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 사실 잘 모르고 일방적으로 쇠뇌를 당하면서 인지 조작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이 문제가 어떠한 진정성의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인 쇼라고 하는 느낌이 너무 강합니다. 그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발생하는 원인은 그 핵심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에 대한 남침 야욕과 정전협정을 위반하는 군사 도발 행위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만약에 북한이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일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당연히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해서 군사적 도발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군사적 대응을 하는 것이고, 그러한 악순환이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불러일으키는 요체입니다. 그 핵심을 지적하지 않고 무조건 평화협상만 외치는 정치권과 그에 호응하는 언론과 학계, 그리고 일부 대다수 국민들이죠. 거기에 호응하는 국민들, 우리 많은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의 핵심을 벗어나서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발생하는 원인을 미국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관점이 투사되어 정치권과 시민단체, 그 다음에 일부 국민들은 앵무새처럼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의 주장을 반복합니다.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의 원인으로 미국을 지목하는 이유는 국제적 전략관계의 역학관계에 문제가 있고 패권의 문제에 기반한 관점으로 주장하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한반도에 미군이 주둔을 하게 된 이유는 북한이 6.25를 발생시켰기 때문입니다. 왜 6.25를 생각하지 않고 그 이후의 과정만 생각한다는지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중국의 베이징대의 진징이라는 어떤 그 교수인지 교수 껍데기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뭐라고까지 주장을 하냐면, 정전협정은 그 기능이 유명무실해졌고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 감독위원회도 붕괴되었기 때문에 정전협정은 종전협정으로 또는 평화협정으로 바뀌어야만 한다. 한반도의 정전 후 군사적 충돌이 억제된 것은 정전협정 때문이 아니라 미국과 소련의 냉전과 그 냉전이 종식된 후 발생한 비대칭적 냉전구도 그리고 북한의 핵무기 때문이다 라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국내 일부 세력과 정치 세력에서 주장하는 논리와 100%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논리는 그 자체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우선 정전협상상에 구성하기로 되어 있는 중립국 감시위원회를 붕괴시킨 것이 북한입니다. 정전협정 당시 중립국 감시국은 북한과 중국이 지명한 체코슬로바키아와 폴란드, 그 다음에 유엔군이 지명한 스위스와 스웨덴 4개국입니다. 그런데 체코슬로바키아는 동유럽의 공산권이 무너지면서 국가가 체코와 슬로베니아로 둘러 갈라졌고요. 두 국가 모두 중립국 감독위원회의 지위를 계승하지 않겠다라고 포기를 했기 때문에 중립국이 하나가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폴란드 같은 경우는 김정일이
중립국주의를 박탈을 하고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주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폴란드는 1년에 한 번씩 대한민국을 들어와서 중립국 감독위원회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정전위원회 중립국 감독위원회를 붕괴시킨 게 북한 자체인데, 그것을 가지고 정전협정이 효력을 상실했다라고 거꾸로 주장을 합니다. 두 번째는 정전협정이 있음에도 북한은 지속적으로 무력 도발을 했습니다. 천안함 같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서 차치하더라도 연평도 포격 도발마저 잊은 국민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정전협정이 유명무실하다고 하는 겁니다. 거꾸로 북한의 입장에서는 정전협정이 식은죽 먹기로, 자기네들의 식은죽 먹기로 정전협정을 위반을 하다 보니 유명무실한 겁니다. 있으나 마나 우리들은 군사도발을 할 수 있다. 거꾸로 그들의 논리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효력이 없는 정전협정을 대신해서 종전을 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지킬 협정마저 없으니 더 쉽게 도발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나 상황이 구성이 되는 거겠죠. 세 번째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자위권으로 포장한다는 겁니다. 특히 현 정권에서 장관을 하는 사람 중에 이런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이들은 미국이 북한 정권을 교체하려는 의도가 있으므로 북한은 자위권 차원에서 미국의 공격을 막으려고 핵무기를 개발한다 라는 논리를 전개합니다. 그런데 국가의 주권이라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국민 주권입니다. 그것이 민주주의고요. 결국 북한 주민을 공개에 처형하면서 인권을 탄압해가는 정권이 자신들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 개발하는 핵무기를 용인한다는 것은 말로는 북한 주민을 같은 민족, 한민족이라고 부르면서 실제적으로는 북한 주민을 탄압하는 북한 기득권층을 지지하는 행동이 되는 겁니다. 국민주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번째는 이러한 종전선언이 한반도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처럼 국민을 현혹을 시킵니다. 지난 70년 동안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한 건은 수천 건이 됩니다. 그런데 평화협정이 체결이 됐다고, 종전이 되었다고 북한이 무력도발을 안 할까요? 평화협정을 지킬까요? 그거를 믿는 국민이 있다면 먼 훗날 그 값을 치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협정이라는 것은 북한이 대한민국을 남침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의지가 동반되지 않는 종전선언 제안은 현 대통령이 국내 정치용으로 만든 이슈뿐이고, 북한은 이 이슈에 동조하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하는 척하는 국면을 조성할 것이라는 것이 본인의 생각과 판단입니다. 특히 비핵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선언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 국민들은 심사숙고를 해야 됩니다. 제 주장에 동조하지 않고 제 주장이 굉장히 불편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비핵화 문제가 선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이 되는 종전선언 제안이라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의 평화와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에 어떠한 의미가 있을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70년 동안 정전협정을 지키지 않은 북한을 확실하게 통제할 실질적인 방법이 없는 종전선언은 대한민국을 안보 위기에 빠뜨릴 뿐입니다. 따라서 다음 네 가지의 선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어떠한 종류의 그 어떠한 형태의 종전선언은 무의미하고 말장난뿐이며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쇼이고, 심하게 얘기하면 차기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북한과 손잡고 모종의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국력이 소진이 되고 국론을 양분시켜서 분열시키는 아주 저질스러운 정치 장난일 뿐이라고 저는 감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 전제 조건이 선행이 돼야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현 대통령이 제안을 한 한반도의 종전선언이 종전선언 논의 자체가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선행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과 방법이 결정돼야 합니다. 이는 국민적 합의가 있는 것이어야 하며 일개 정당이 밀실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정전협정 하에서도 북한의 군사도발에 제대로 군사적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종전 이후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자행하면 대응할 군사적 수단이 전혀 없게 됩니다.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현 대통령이 이 문제를 생각하지 않았으면 정말 무능력한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하고도 종전선언을 밀어붙인다면 과연 누구를 위한 종전선언인지 국민은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정전협정 당사자인 UN 사령부의 법적 지위 문제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와 미국과 중국, 북한이 합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지만 정전협정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국민이 똑똑해져야 됩니다. 제가 똑똑하다는 게 아니라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정전협정을 보면 정전협정 당시에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대만입니다. 반면에 정전협정의 일방, 즉 북한과 중국의 당사자는 중국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정전협정은 유엔군과 북한과 중국이 사인을 한 겁니다. 그런데 1973년도에 대만이 유엔에서 쫓겨나면서 중국이 유엔 안보리 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대만이 실행한 모든 국제적인 조약과 국제적인 행위에 대한 법적 효력을 중국이 승계한다 라고 사인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1950년도에 유엔군과 중공군은 적으로 싸웠습니다. 그런데 1973년도에 중국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된 겁니다. 즉 유엔군에 사인을 한 당사자가 된 겁니다. 아직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다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1950년도부터 53년도까지 중국은 유엔군과 적국으로 싸웠습니다. 1973년도에 대만이 유엔에서 축출이 되면서 중국이 대만의 주의를 승계했습니다. 따라서 1953년도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위임을 받아서 유엔군 사령관이 정전협정에 사인을 한 거는 중국도 거기에 사인을 한 거와 동일하다는 겁니다. 추심이 됐다는 겁니다. 결국 한반도의 정전협정은 중국이 양쪽 모두 다 걸쳐 있다는 겁니다. 1953년도 사인한 팽덕회에 사인을 한 중국, 1973년도에 대만의 주의를 승계한 중국 안전보장이사회. 결국 중국은 한반도에서 종전협정이 빨리 이루어져야지만 자기의 국제적인 스탠스를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진행이 되는 종전협정의 최대 혜택자는 한국도 대만도 북한도 아닙니다. 미국도 아닙니다. 중국이 될 겁니다.
왜냐고요? 이중계약을 한 그 계약자예요. 따라서 계약서 자체가 없어져 버리면 이중계약을 한 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중국은 지금 계속해서 한반도의 평화협정, 한반도의 종전협정을 틈이 날 때마다 주장을 합니다. 결국 한국과 대한민국과 미국과 북한은 정전협정이 이루어져도 실질적으로 얻는 실익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다릅니다. 저는 따라서 현 대통령이 유엔에서 종전협정 선언을 제안한 것이 중국 측에 어떤 영향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유엔 사령부의 법적주의 문제를 합의를 해야 되고, 이는 또 주한미군과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역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일개 정당과 행정부의 한시적인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성향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 대통령은 절대적 권력자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엄연히 3권이 분립이 되어 있는 국가입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그리고 대통령은 그 3권 중에 행정부를 책임을 지고 있는 관리자일 뿐입니다. 한시적입니다. 그것도 영원히 지속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대통령이라는 그 직책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하고 내밀하고 치밀하게 그 판단을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무슨 사태가 벌어지게 되냐면, 대한민국이 만약에 전시에 사용을 할 전시 탄약과 유류와 기타 전쟁 물자가 택없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주한미군이 담당을 하던 그 보급품을 국민 여러분 스스로 낸 세금으로 장만을 해야 됩니다. 아마 세금이 지금보다 한 2배 정도는 오를 겁니다. 주한미군 철수하면. 따라서 국가는, 현 정부는, 그 다음에 종전협정을 추진하는 정권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적인 동의를 받아야 될 겁니다. 왜냐고요? 세금이 지금에 따블은 될 거니까요. 세 번째, 북한 조선노동당의 당 규약이 개정이 돼야 됩니다. 특히 노동당의 그 당 규약에 명시되어 있는 북한 노동당의 당면 목표를 포함한 대남 적화 통일 의지와 의도가 모두 다 개정이 돼야 됩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적대적 행동을 규제할 실질적인 조치도 취해져야 합니다. 조선노동당 당 규약을 보면 노동당의 당면 목표는 공화국 국방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 해방과 인민민주주의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 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북한조선 노동당이 존재하는 이유가 대한민국을 공산주의화 하는 데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노동당의 당규약이 사라지지 않는 한 종전선언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를 갖고 북한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변명을 한다면 종전 제한한 자체가 사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종전선언 다음에 필연적인 단계인 통일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로드맵에 대해서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결국 한반도의 평화는 말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남북한 양쪽 중 한쪽이 그동안 70년 동안 유지해왔던 이념과 사회체제와 국가체제를 포기하지 않는 한 통합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영구 분단의 양 국가가 동의를 해야 됩니다. 이게 냉엄한 현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은 민족이를 운운하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앵무새처럼 떠드는 감상적 낭만주의자들의 그 저급한 논리와 감정파리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면도날처럼
냉정하고 엄밀한 상황이 인식이 있어도 될까 말까 하는 게 한반도의 종전선언과 평화통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국민과 충분한 논의와 토의도 없이, 비록 여당과 야당으로 갈라져서 정치적 성향이 틀리지만 이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야당과 충분한 토의를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과 절차 전혀 없이 비행기 타고 휙 날아가서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모여있는 곳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합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게?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게 일국의 대통령이 행해야 될 행동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언론, 친정권화되어 있는 언론에서 얘기를 하듯이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다. 그 무슨 이상한 논리입니까? 제가 조금 아까 4가지의 선제 조건을 들었습니다. 그 선제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누가 뭐라고 그래도 실행이 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남과 북은 70년 동안 서로 고립이 돼서 따로 살아가면서 다른 이념과 다른 사회체제와 다른 국가체제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쳐지겠습니까? 순식간에. 그리고 북한은 이념 자체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노동당, 조선노동당 당 귀하게 보면 조선노동당의 존재 이유가 대한민국의 공산화에 있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북한의 노동당, 조선노동당의 당원들하고 무슨 협상이 되겠습니까? 무슨 평화 유지가 되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스스로 공산화가 되지 않는 한, 아니면 북한의 조선노동당이 우리는 대한민국의 공산주의화를 포기할 거야 라고 포기하지 않는 한, 제 아무리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라도 그게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한반도의 평화라는 것은 국민 모두가 바라는 바람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전략이 있어야 되며 정확한 로드맵과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합의 없이 일개 정당과 임기 만료 직전에 대통령이 추진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뭐 슈퍼 가서 물건 사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지나가는 개 누구야 라고 불러서 놀자 라고 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자 북으로, 와라 남으로, 같은 민족 면세, 이래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북한한테 이용만 당하는 결과가 나올 뿐입니다. 이거를 모르고 종전선언 제안을 했다? 정말 무능력한 사람입니다. 생각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알고 했다? 냉정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가급적 제 의견이나 그를 노출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블로그에서 많은 분들이 네 의견이 뭐냐 도대체, 너는 뭐 블로그도 한다고 그러고 유튜브도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넌 생각 없니? 하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 한번 이렇게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는 사실 이러한 내용을 실시간 방송이나 라이브 방송으로 좀 해라 라고 하는데, 뭐 아직까지 제가 그런 것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뭐 전문가도 아니고 그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어서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한 30분 정도 제 의견을 한번 피력을 해봤습니다. 제 의견에 맞다고 주장은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방송을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